콩콩이네 가계부는 날짜가 있고요. 각각 날짜별로 분류와 적요가 있는데 이 분류 적요는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분류의 경우는 좀 특이하죠. 수입, 식대, 교육비가 뚝뚝 떨어져서 나오네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셀서식에서 맞춤의 균등분할이라는 걸 설정한 거예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꽁꽁이네 여기 합계가 있어요. 요 합계는 수입의 합계, 여기 합계는 지출의 합계. 그리고 잔액은 합계를 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잔액이 나와야 되니까 해당 잔액이 수입 빼기 지출로 구하거나 아래에서 이제 잔액을 구하도록 넣어두었습니다. 자, 2월금이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2월금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수입 2월금이 들어와서 잔액은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연초에 이제 가족 식사를 하느라고 지출이 들어갔다면 이 잔액을 구할 때는 이전에 있었던 잔액에서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더하고 지출이 있으면 지출을 빼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 수입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전 잔액에 플러스 수입 빼기 지출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 정도면 끝나요. 요 예제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꽁꽁이네 가계부 시작해 볼게요. 자, 뭐 2010으로 하시든 2016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꽁꽁이네 가계부는 앞부분에 제목을 만들 거라서 A열에다가 꽁꽁이네 가계부라고 제목을 적을게요. 약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여백을 띌 거고요. 여기서 번호, 날짜, 분류, 적요, 수입, 지출, 잔액을 적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칸은 G열까지 쓸 것 같네요. 그쵸? 적요란 있는데 합계를 적을 것이므로 적요 위쪽에 합계를 적어주시면 대략적인 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죠, 여기까지? 필드명을 적었다면 이제 번호 부분은 1 적고 채우기들을 끌면 돼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 1씩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끌어놓으면 되겠죠. 번호는 칸이 좁을 것 같으면, 칸이 넓을 것 같으면 좁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1/1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1월 1일의 형태로 적힐 겁니다. 자, 분류 부분에서는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수입이라고 적었을 때 이렇게 칸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제가 설정한 거는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을 눌렀을 때 맞춤 탭의 가로를 균등 분할로 주시면 여기 적은 글자가 수, 입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대를 적을 때도 이렇게 알아서 떨어져서 나오니까 맞춤의 균등 분할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요란은 작게 돼 있죠. 그래서 적요란은 조금 넓게 만드신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월금 수입이 560000. 자, 수입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 칸이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천 단위 구분교가 있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EFGR을 선택을 해서 여기 천 단위 구분교를 찍어 놓으면 이렇게 천 단위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게 됩니다. 자, 잔액은 등호를 적고 이전에 수입을 찍은 후에 엔터를 치면 그 수입 값이 그대로 가지고 와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1월 1일 6월금 처리가 끝났죠. 식대 지출이 15만 이렇게 적으시면은 데이터가 나오고 잔액은 등호를 적고 이전의 잔액 플러스 이번의 수입 빼기 이번 지출을 찍으면 잔액이 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월 2일 교육비. 일단 여기는 학원비 큰아들 영어 35만원. 그러고 이 잔액을 아래로 체육인들만 끌면은 알아서 값이 계산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네, 실제 이게 다예요. 자, 교 적으면 교육비 적히고 여기서 학원비 딸 영어, 딸 영어가 33만원. 그럼 잔액은 체육인들을 끌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좀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제가 가계부의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줄게요. 합계 부분도 모든 테두리. 번호 날짜 적혀 있는 이 제목 부분은 노란색으로, 가운데 정렬해서 조금 예쁘게 보이게 해준 거고, 아래쪽에는 이중 테두리를 넣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 주유비. 아빠 차량 주유비가 5만원 들었대요. 그러면 잔액은 체육인들 끌면은 이렇게. 물론 하나씩 끌지 않고 수입 지출을 쫙 그날 걸 적은 다음에 끌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잔액을 끌면 한꺼번에 그 잔액들이 계산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채워주시고 수입 지출 잔액을 구한 게 이 데이터 가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적고 나서는 합계를 구할 건데요. 자동 합계를 눌러서 요 합계, 수입 부분의 합계 부분을 범위 잡으면 수입 합계가 나와요. 지출도 마찬가지죠. 얘를 옆으로 끌어도 되죠. 상대 참조로 계산한 거니까. 얘를 찍고 자동 합계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 구할 거면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시면 수입이 위에 적히고, 어차피 상대 참조로 구한 썸이니까 얘를 옆으로 끌면 지출도 나오더라. 잔액은 등호를 적어서 맨 끝에 이 경조비를 가져오거나 수입 빼기 지출을 해보면 잔액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콩이네 가계부 요건 제목이고 조금 이쁘게 꾸밀 거라서 이만큼을 병합을 했었고, 이중선을 주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바로 해보시면서 질문사항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1월 데이터를 다 적었어요. 근데 콩콩이네가 1월만 살고 2월엔 없나요? 아니죠. 그럼 얘가 이제 시트 요일을 1월로 바꿔놓고 이 1월 시트를 한 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는요, 시트를 컨트롤 누르고 끌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시트가 복사가 돼서 하나 생겼죠? 얘는 2월로 바꾸고 1월 데이터에 날짜랑 분류, 요 적혀 있었던 내용들을 제거하시면 되죠. 자, 날짜, 예를 들어 2월 1일, 분류는 아까 뭐 2월금인가요? 적요, 전월, 2월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수입이 등호를 적고, 전원 1월을 수입이라고 하긴 그렇다. 그냥 잔액으로 해볼게요. 잔액의 등호를 적고 1월 시트에 있는 맨 마지막 잔액, 요거 합계 구해놨던 잔액을 가져와도 되고 맨 마지막 잔액 여기를 찍어도 돼요. 잔액을 찍고 엔터 치시면 값이 가지고 와져요. 그럼 또 2월달 그 달력을 또 써나가는 거예요. 가계부를 이렇게 해서 뽑아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계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분류가 딱 정해져 있는 뭐 식대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유효성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타가 나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충분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식대가 들었어요. 서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데이터만 적으면 되죠. 가족 식사,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 나왔고, 그럼 잔액은 등호를 적어서 이전의 잔액 플러스 이전 수입 빼기 지출해서 구하면 값이 나올 테고요. 계속해서 하면 돼요. 교육비, 예를 들어 2월 2일 날 교육비가 들었고 학원비가 큰아들 영어가 들었는데 지출이 35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면 값이 나오면서 계산이 계속 되겠죠. 수입에 만약에 이 전월 2월액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전월 2월액에 여기 맨 마지막 여기 합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수입 빼기 지출에 대해서 잔액이 나오겠네.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쵸? 수입으로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합계까지 보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3월대도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하면서 얘를 끌어요.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시트 복사니까. 3월로 바꾼 다음에 내용은 지우고 또 쓰시면 돼요. 3월 1일 2월금 전월 2월 수입은 등호 적고 2월 시트에 있는 맨 마지막 잔액 해서 잔액에다 등호 적어서 수익 금액 가져오고 계속 작성. 그렇게 하면은 가계부 한 개 1월달 요거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순 있겠지만
2월, 3월이 똑같은 서식으로 유지가 되면서도 계산이 되게 편리해져요. 그래서 가계부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어차피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1월달 거 지금 다 작성하셨을 테니까. 2월, 3월 잠깐 제거 좀 해볼게요. 지금 가계부까지 다 작성하신 분은 1월 가계부를 여기 이름을 시트 탭을 1월로 한번 바꿔보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서 2월로 바꾸고 데이터 부분은 지우고 쓰시면 돼요. 날짜 2/1 분류 2월금 적용 전월 2월 수입의 등호 적고 1월 시트의 맨 마지막 잔액. 그럼 잔액에도 등호 적고 요 수익 금액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 식사비가 12만원 들었다. 그럼 잔액은 등호 적고 이전의 잔액 플러스 이번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계산하시면 가계부 쉽게 만듭니다. 요거는 요거 회비내역계에 자동합계에서 금액의 합을 내는 거 요런 정도만 쓰인 거라 별다른 거는 없고요. 아까랑 같이 쓰인 건 이 부분에 있는 세일 서식의 균등 분할인데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조금 더 이쁘게 모양을 냈어요. 요 사이에 여백을 줬죠. 이거는 셀 서식의 균등 분할을 할 때 들여쓰기 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거만 다르지 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서 네. 천천히 만드시면 아마 충분히 만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권장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많이 쓸 수 있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에 잔액이 계속해서 2월이 돼서 우리 어떤 살림도 살림이지만 회사의 어떤 실정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산 같은 것도 그쵸?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다 라고 하면 1월 달에 다 쓰고 소진돼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2월 달에도 그대로 써야 되고 근데 만약 여기 내가 잔액을 1월 달에 있는 잔액을 보고 베껴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지금처럼 참조해서 오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 하다가 오타를 내면은 데이터가 완전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다른 시트를 참조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뭐가 좋으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엄마 급여가 275만원이 아니라 375만원이라 금액이 달라졌다고 쳐요. 그랬을 때 여기 합계가 달라지면서 2월달 것도 당연히 참조해서 가져온 거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트를 참조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게 유용한 부분이라 이 가계부에서는 저는 그 부분하고 시트 복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